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코스닥 시장이나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하려면 기업 공개, 공모, IPO라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요. 이거 쉽게 말하면 여러 투자자들에게 그 회사 주식을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하면 기업 입장에서도 대규모로 자금을 조달해서 공장도 짓고 신사업에도 투자할 수 있으니까 좋고요.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괜찮은 주식을 조금 저렴하게 사서 투자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그래서 특히 작년에는 주식시장의 활황세를 타고 공모주 투자 열기도 뜨거웠는데요. 올해도 일단은 그 분위기가 이어질 모양입니다. 당장 다음 주에 있을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회사의 공모주 청약을 시작으로 또 열기가 불붙고 있는데, 올해는 특히 그동안 이 공모주는 돈 많이 갖고 가야 겨우 한두 주 받는 그런 어려운 일로 알려져 있었지만, 이 제도가 조금 바뀌어서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도 주식이 좀 더 돌아가는 쪽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청약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바뀐 제도는 어떤 것인지 등등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죠. 3월 2일 화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예, 경제 뉴스들부터 챙겨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인디의 고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국민연금만 없으면 살 것 같다. 네. 반대로 하면 국민연금이 자꾸 주식을 파는 바람에 이렇게 이런 미치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국민연금은 또 이유가 있으니까 팔 테니까. 네. 또 그런 얘기를 서로 좀 들어보면 오해가 좀 풀릴 것 같기는 한데, 국민연금의 이야기는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라서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설명을 하던데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과거에 보면 주가가 떨어질 때 국민연금이 안전판이다, 예. 관군이 출동했다,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요새는 거의 주적 취급을 받고 있거든요. 실제로 보니까 지난해 12월 24일부터요 지난달 마지막 거래일인 2월 26일까지 역사상 최장인 42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했습니다. 아, 요즘에? 네, 이게 정확히 말하면 국민연금은 아니고요.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 투자 주체별로 파악을 할 때 국민연금만 따로 나오진 않고요. 연기금이 분류가 되거든요. 근데 사실 연기금의 대부분은 국민연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국민연금이 42일 거래일 연속 팔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기간 13조 원을 순매도했어요. 기존 최장 기록이 2009년 8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28일 동안 3조 원 팔았거든요. 기존 기록과 비교해봐도 진짜 역대급으로 판 거죠. 이게 왜 팔까를 보니까 국민연금은 중요한 게 자산 배분 원칙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이 예.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 의사결정기구예요. 여기서 그 연간 단위로 그리고 5년 단위로 자산 배분 계획을 확정을 합니다. 지난해 5월에 국민연금 기금위가 정한 계획에 따르면요, 올해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은 16.8%가 돼야 됩니다. 올해? 네, 2021년에? 그러니까 예. 올해 말까지 16.8%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올해 연말에 국민연금 갖고 있는 거 다 돈 갖고 와보세요 하면 채권으로도 있을 거고 해외 네. 주식으로도 있을 거고 부동산으로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주식으로 갖고 있는 거 다 갖고 와보세요 할 때 그 돈의 합의, 그 주식의 네네. 합계가 국민연금 전체의 16.8%여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봤더니요,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그 전체 자산 중에 국내 주식의 비중이 네. 21.2%입니다. 지금 현재 2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보니까 지금 목표치보다 4.4%포인트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거는 연기금이 주식을 괜히 많이 사서일 수도 있지만 사기는 그냥 적당히 샀는데 그 주식이 오르는 바람에 네, 맞습니다. 전체에서 비중이 늘어났네? 네. 이럴 수 있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다라고 하니까 예. 사실 국민연금이 언제쯤 그만 팔까라고 하면 답을 전문가들은 주가가 내리면이라는 말을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을 팔아서 정리할 수도 있고 주가가 내리면 그 금액이 자연적으로? 줄어드니까 쏙 빠질 네, 수도 맞습니다. 있고. 어쨌든 좀 체지방이 꼈으니 그거 좀 빼자 이런 느낌하고도 비슷하겠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표치가 아까 제가 16.8%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어떻게 사람 사는 일에 딱 맞추겠어요. 그게 아니라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는 여유를 둡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국내 예. 주식 투자가 12.3에서 22.3%까지 가능은 합니다. 꽤 여유는 있네요. 네, 여유는 있는데 문제는 예. 뭐냐면 이게 지난해 목표를 못 지켰어요. 네. 근데 2년 연속으로 만약에 목표 비중 달성에 실패했다라고 하면 비판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지금은 주식이 좋으니까 왜 자꾸 파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만약에 주가가 떨어져서 국민연금의 전체 수익률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왜 진작 좀 안 팔았냐고 또 비판받을 수 네,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표치에 나오는 걸 국민연금 입장에서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언론에서는 그럼 앞으로 국민연금이 얼마나 더 팔까를 할 때 적게는 16조, 뭐 많게는 24조 원 얘기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최근 2달 동안 얼마나 팔았다고 했죠? 13조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6조, 일단 24조는 어떻게 나왔냐면 제가 예. 아까 4.4%포인트 줄여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37조를 순매도해야 됩니다. 그냥 단순 계산했을 때. 예. 지금까지 13조 팔았으니까 24조 더 팔아야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고요. 예. 16조는 어떻게 나왔냐라고 보면 연금의 기금 운용 규모 자체가 늘어납니다. 이게 지난 5년 평균을 봤더니요. 연평균 한 64조 원씩 늘었어요. 요즘도 계속 국민연금 보험료 내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으니까. 네네. 지금 나가는 돈보다는 일단 들어오는 돈이 예. 많거든요. 연평균 64조 늘었으니까 올해도 기금 운용 규모 자체가 64조 원 정도 늘고 게다가 그 아까 제가 연기금이 13조 팔았다고 했는데 이게 네. 다 국민연금은 아니고 다른 연기금의 비중까지 감안하니까 대충 국민연금이 한 10조 정도 팔은 것 같다. 그래서 아까 늘어나는 거 그다음 10조 판 거 하니까 16조 원 정도가 추가로 나올 거다라는 예. 추산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 판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투자한다기보다는 지금 주식 사서 갖고 있는 분들 네. 입장에서는 마음으로는 참 미울 텐데 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내가 주식 갖고 있을 때는 좀 안 팔고 있다가 내가 주식 팔고 나면 좀 팔아주면 얼마나 고맙고 이쁘겠나 하는 생각은 드는데 그건 뭐 너무 이기적인 생각이고 어쩔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이게 글로벌 자산 배분 관점에 봤을 때요, 국내 주식 비중이 지나치게 큽니다. 우리나라 증시 글로벌 마켓 대비해서 시가총액 점유율이요 1.2%예요.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치가 16.8이잖아요. 워낙 많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로요, 지금이야 돈이 많이 들어오는 돈이 더 많으니까 국민연금이 사는 힘으로 존재하거든요. 예. 그런데 2040년 되면은 연금 지출이 더 커질 거예요. 팔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때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팔아서 연금 줘야 네.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저 같은 사람 줘야 되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때. 그때는 파는 힘이 되는 거니까 예. 그때 증시의 충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주식 비중을 조절한다는 현재 방향성에 큰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일각에서는 이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준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법으로 보자면 헌법 비슷한 건데요. 예. 여기로 보자면 수익성이 중요하죠. 근데 그거 말고 공공성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니까 공공성도 강조가 되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1,900조 원을 자금을 운용하는 세계 최대 연기금 일본의 GPIF가 있습니다. 여기가 일본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25.82% 정도 돼요. 이건 일본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 살리려고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다가 결국 주식 사는 거고 네. 국민 경제를 위해서는 해외 주식 사서 돈 벌어오면 그게 더 훌륭한 일일 수도 있는데요. 예, 아무튼 일본 같은 네. 경우에는 25% 정도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 글로벌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7%니까 예. 이 정도 최대 연기금도 이 정도인데 우리 국민연금이 꼭 이걸 맞출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본만 이래요. 네네. 어쨌든 현재 매도세는요 최고 의사결정 기구라고 말씀드린 기금운용위원회가 결정을 해야지 멈출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게 5월달에 이 비중을 바꾸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 5월이 어떤 상황이었냐고 하면 사실 증시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잖아요. 그때 나왔던 거를 이제 다시 보면 좀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권덕철 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4일에 주가가 2,000에서 3,000 선일 때 리밸런싱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기금운용본부에서 검토하고 다음 기금위에 보고하기로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얘기만 들어야 돼요. 시간이 다 지나갔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인대 고란 기자였습니다. 알아야 될 것들 많이 안내를 해주고 눈높이에 딱 맞는 만인의 경제 과외 선생님. 다음 순서는 친절한 경제입니다.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송무성 씨가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이분께서 보내주신 질문은 어디서 들으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이 미국의 정부기관이 아니라 이게 알고 보면 사실상 민간 회사고 유명한 은행들이 주주로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러면 민간 그룹이 미국의 통화 정책을 해도 괜찮은 건지 진짜 그렇다면 어쩌다 그렇게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세요.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미국 정부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단체다. 그래서 뒤에서 뭐 유태인들이 조종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약간은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또 꽤 틀린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하나뿐인데 미국은 이제 12개 지역에 지역 연방은행이 있고 그들이 모여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그 지역 연방은행 하나하나가 그게 이제 소문대로 미국의 유명한 은행들이 출자해서 만든 민간 은행들인 건 맞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것도 없고 정부도 돈이 없고 하여간 답답하고 좀 엉망진창일 때 그때 민간인들이 종잣돈을 대서 급하게 중앙은행이라는 걸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태생은 그렇게 출발했어도 지금은 미국 정부가 다 컨트롤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연준은 12명의 멤버가 의사결정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인데 그중에 7명을 미국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가 대부분 하는 거죠. 나머지 5명은 이제 지역 연방은행에서 한 명씩 뽑혀서 오는데 그 5명을 뽑는 것도 꽤 독립적인 기구에서 뽑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중앙은행은 처음에 생길 때는 민간은행들 입김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친절한 경제였습니다. 예, 올해는 공모주 투자가 좀 더 자주 있고 또 투자자들도 꽤 더 작년보다도 많이 투자를 하려고 하실 것 같습니다. 제도가 좀 바뀌기도 했고 올해 또 대형주들이 꽤 시장에 나온다고 해요. 현대회계법인의 박동흠 회계사, 이분은 박 회계사처럼 공모주 투자하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해서요. 좀 여쭤보려고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당장 이번 주입니까? 이번 주에 SK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가 꽤 관심을 끄는 것 같던데. 예, 다음 주 화요일하고 수요일 이틀 동안 청약을 해요.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 한 일주일 남았네요, 그럼? 예, 일주일 남았습니다. 예. 여기는 지금 뭐 공모가라든가 아니면 뭐 청약 규모라든가 이런 게 대충 예상되는 게 있나요? 일단은 지금 그 제시된 공모 가격 밴드가 49,000원에서 65,000원 사이고, 예.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최종 가격이 확정돼가지고 이제 화요일부터 청약을 받는데, 네. 청약 규모가 한 1조 원이 넘기 때문에 아마 또 아주 큰 흥행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다 이거죠. 많이 예, 판다 맞습니다. 이거죠, 주식을. 예, 예. 일반 투자자들은 꽤 그동안에는 돈 많이 싸들고 가야 겨우 한두 주 받는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잠시 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예. 올해는 이 회사 말고도 꽤 큰 회사들이 많이 상장한다고요? 예, 올해 일단은 그 연초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한 16개 기업이 이미 이제 공모주 청약을 했고, 예. 이제 기대되는 게 이제 올해 SK바이오 끝나면은 아마 상반기 때 그 배틀그라운드 게임으로 유명한 이제 크래프톤이 이제 상반기 마무리 지을 것 같고, 하반기에는 이제 카카오 그룹에 있는 그 뱅크나 뭐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지 이런 데들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에서 분할한 그 LG에너지 솔루션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올해도 한 연남은 게 10개 넘는 회사들이 네. 공모주 청약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공모주를 받았으면 수익은 괜찮습니까? 올해도? 올해도 한 종목 정도 빼고는 다 좋았어요. 한 종목 정도 빼고는. 예. 웬만하면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를 하는 건 그냥 좀 귀찮아서 그렇지 하는 게 낫다는 게 지금까지의 결과이긴 하네요. 예, 계속 그래야지만은 좀 번거롭고 좀 부지런해야 되는 건 맞는데 예. 어쨌든 손해 볼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다면 좀 공모가를 높여서 하면 되지 않느냐? 왜 상장하자마자 항상 그렇게 2배씩 주가가 올라오도록 두느냐? 이제 하는 이야기도 좀 있어서 이 공모가를 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도 꽤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가격 자체가 싸게 나오는 거는 전혀 아닌데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가 좀 그런 것 같아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가격 자체는 이제 항상 그래왔듯이 그러니까 이미 상장된 기업들 실적하고 주가 그 배수 가지고서 보통 이제 많이 해 오다 보니까는 예. 가격 자체는 사실은 그 상장 당시 가격이 그 좀 합리적인 수준인 거는 맞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그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는 좀 많이 올라가는 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장하고 나서는 그 기대감이 사라지고 보통 다른 경쟁 기업들하고 비슷하게 평가를 받으면 네. 그러면 다시 공모가 수준으로 내려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비일비재했었죠, 사실은. 예, 그 음. 쭉 가는 경우들도 물론 있기는 한데 예. 성장세를 몰고서 그러니까 요즘 상장하는 기업들 보면은 이제 뭐 바이오나 2차 전지나 뭐 AI 이제 이런 그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경향이 좀 있는데 예. 아무래도 이제 좀 그 전통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라갔다가 다시 원위치하는 경우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 원위치라고 하는 게 이제 공모가 부근이니까 예, 공모가에 받으시면 뭐 큰 걱정이나 손해는 없고 그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상장돼서 거래되기 시작하는 날 이제 2배 오르고 그 가격에 사면 좀 불편할 수 있고 그 말이군요. 예, 좀 힘들죠, 아무래도. 알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그 경쟁률이 높으면 돈 많이 가져와야 이제 한두 주 받고 이제 이런 구조였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건 보증금이라고 합니까? 이제 거기에 증거금, 대해서 예. 증거금 예. 거기에 비례해서 주식을 받다 보니까 이거 뭐 돈 많은 사람만 공모주 투자하라는 거냐 그런 불만이 좀 있었는데 제도가 어떻게 좀 바뀌었습니까? 예, 올해부터 좀 바뀌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돈 많다고 많이 가져가는 이제 그런 상황은 안 됐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기업이 상장하려고 한 100만 주 주식 발행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20%인 20만 주가 이제 개인들 배정분인데 예. 예전에는 이제 증거금 많이 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증거금에 비례해가지고 주식을 나눠줬는데 이제는 그 20만 주에서 반으로 쪼개가지고 10만 주만 그렇게 증거금에 비례해서 주겠다. 그다음에 나머지 10만 주는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n분의 1이죠. 참여자들한테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이제 이렇게 바뀌어서 올해 공모주 청약해 보니까는 예년 대비 받는 수량이 한 60% 정도밖에는 안 돼요, 이제는. 그거는 돈 많은 분들 입장에서 계산할 때 그렇고. 예, 맞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생각보다 꽤 많이 받았네 하는 분들도 생긴다는 것이고. 그럴 거예요. 그 예를 들면 이제 SK바이오가 이제 다음 주 상장인데 예. 이제 그 6개 증권사에서 청약을 받으니까는 예. 그 사실 이제 뭐 그 가족 4인 가족 기준으로 하면은 24개까지는 받을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죠. 잠깐만요. 그러니까 공모주 네. 투자를 하려면 그 공모주 청약을 받는 증권사가 따로 있어서 그 증권사에서 계좌를 만들어야 돼요? 예, 그 모든 증권사는 안 되고 이제 그 주관사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쓰는데 예. 그 상장을 주관하는 이제 주관사들의 이제 그 증권사에서만 이제 청약을 받을 수가 있어서. 예. 근데 그 주관사가 여러 곳입니까? 그 대형주는 이제 여러 군데에서 한 군데에서 커버가 힘들다 보니까는 예. 여러 군데에서 하고 중소형주는 보통 이제 한두 군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아무리 이제 가족 계좌라고 해도 사실은 많이 받기는 힘들죠, 중소형주는. 그러면 어떤 회사가 공모를 할 때 주관사가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3개가 주관사다 하면 네. 공모주 청약을 하려면 A, B, C 어떤 곳에든지 계좌가 하나는 있어야 받을 수 있고. 예. 그럼 예를 들면 A 증권사도 계좌가 있고 B, C도 다 계좌를 만들어서 갖고 있으면 A 가서도 받을 수 있고 B 가서도 받을 수 있고 C 가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그래요. 그것도 아마 이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1인당 예. 공평하게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은 증권사 하나당 그렇다는 거니까. 예, 그래서 좀 더 이제 공평하게 하자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이제는 통합 청약으로 간다라고 지금 되어 있어서 예. 그 시스템 구축되면은 아마 이제 6개 증권사에서 청약 받아도 한 군데밖에는 못 해요. 그럼 지금은 부지런하게 이 증권사 저 증권사 다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뜻이네요. 예, 통합 그 청약 되기 전까지 어쨌든 열심히 다니는 게 지금은 최선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한도가 정해져 있으니 돈이 많든 적든 간에. 네. 그러면 요즘엔 이제 가족, 친지, 친구 많은 분들이 유리하네요. 네, 그래서 최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SK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한 30만 원대 정도만 이제 그 신청을 해도 아마 한 주 정도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0만 원만 있으면. 네. 그러면 60만 원을 갖고 가면 2주를 받기는 어렵다는 겁니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뭐 카카오 게임즈나 빅히트 이제 그 청약하는 그 인원을 보면은 한 수십만 명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n분의 1이니까는 몇 주씩 받기는 힘들 것 같아요. 공평하게 한 주씩 돌리다 보면 2주째는 안 돌아갈 수도 있다. 그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이제 지금 알겠어요. 통합 그 청약 되기 전에 다 하는 게 나은 최선의 방법일 것 알겠어요.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돌릴 때는 A 증권사, B 증권사, C 증권사 고객들을 다 돌리니까 네. A 증권사 가서 하나 받고 B 증권사 가서 또 하나 받고 하는 게 가능하다. 네. 그런 말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그러면 가족들이면 아이들 명의로도 막 하고 그런 분들 꽤 있으시겠어요? 부지런한 분들은. 예, 부지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비대면 계좌는 아이들은 안 됩니다. 그 직접 나가셔야 돼가지고. 예. 예, 지금 제가 최근에 한번 갔다 왔는데. 아이 데리고 갔다 오셨어요? 이제 부모가 가면은 돼요. 그 이제 필수 서류 가지고서 가면 되는데. 예. 예, 그 객장 한번 나가 보니까는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가족관계 증명서 같은 거 갖고 이제 부모가 가면 된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이것도 문 닫기 전에 얼른 하시라고 해야 될지 이게 참. 알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요즘 공모주들 가격들 보면 이건 뭐 기업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뭘 좀 보고 투자할지 말지를 결정하면 됩니까? 아무래도 가격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미 상장되어 있는 기업 실적과 이제 주가의 그 관계 가지고서 보통 가격을 많이 매기다 보니까는 그 적정하나 안 하나에 대한 판단 정도는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서류는 무슨 사이트 가면 있어요? 그래도 무슨 회사인지는 알고 청약하려면?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관리하고 있는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에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동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손에 잡히는 경제는 오늘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8시 30분에 다시 찾아와서 또 좋은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진우였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